예, 반갑습니다. 참 좋은 밤입니다. 제가 사는 이 동네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참 이 야경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이 흔히들 동거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면서 사람들은 말을 아주 해괴하게 합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이 뭐냐? 결국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모두 수긍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또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절차와 질서와 제도와 관행이 없어서 또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은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러나 우리가 이 생활동반자법에서 주의해 봐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동성혼이 이 법률 기반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그런 것이 물론 결혼은 아닙니다. 이 생활동반자법으로 생활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딴 사람이 아이를 입양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 어디에서 이 넓은 대자연계의 모든 자연에 있어서 이 넓은 대자연계의 모든 생명에 있어서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어디 있나요?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사는 게 어디 있나요? 그리고 말을 해괴하게 꼬아난 것에 불과합니다. 결혼 제도를 에둘러서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도 되도 않는 것이 결혼 제도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활동반자법에 있어서 이게 동거인법이라고 흔히 섞여 있지만 여기서 빠져 있는 중대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동거인법에서 설적이 뺀 겁니다. 왜 뺐느냐? 그걸 빼야만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동거를 하는 연인끼리 언제든지 상대방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고발하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고발하면
전화 한 통화로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 동반자법에서 성관계에 대한 것을, 남녀간의 성관계에 대한 것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동거하는 남녀가 성관계를 안 합니까? 동거를 왜 하지요? 동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남녀가 동거를 하는데 성관계를 빼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동거관계가 성립되나요? 그런데 이걸 빼놓은 것입니다. 왜 빼놨느냐? 그걸 빼야만 여자가 남자를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말입니다. 돈. 요즘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어차피 남들 거 이왕이면 남편을 고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강간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3년, 가성비에 5년, 이 도축이 10년. 그런데 10년까지 갈 것도 없고 5년까지만 가가지고 남편을 고발해버리면 남편은 죄인이 되니까 온 재산을 다 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바로 직장을 잃어야 되고, 그리고 징역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귀신같이 따라붙는 게 있지요. 이 동정업계 처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입니다. 바로 두 번째 제도적 살인이지요. 그래서 약속이 10년까지 갈 것도 없고 한 5년만 가고 남편을 고발해버리면 남편은 재산이 다 털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그런 건 개나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돈이 안 되죠. 돈 말입니다. 돈. 그래서 그런 건 애초에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신혼 첫날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죠.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이죠.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생활 동거인법에서 성적 의무에 대한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걸 다 집어넣었습니다. 결혼 제도에 있어서 모든 이 혜택을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재산도 반땅해야 되고, 뭐 가사일도 나눠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착취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혼 제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활 동반자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녀가 오랫동안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 사실혼이 돼가지고 또 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 제도와 모든 사법 체계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만들었느냐? 바로 남자와 남자가 동거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제도에 준하는 혜택을 가질 수 있다. 남자와 남자가 사니까 남자와 남자가 뭐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관계는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성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와 남자가 무슨 성관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왜 같이 사는지. 또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살면 레즈비언이라고 하지요. 그 레즈비언에 있어서 뭐 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자와 여자끼리 무슨 성관계를 가집니까? 이 법과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절차가 그렇지요. 법과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묘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동반자법에 이 성적인 의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가 동거를 하는데 성적인 의미를 빼놔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남녀가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면서 성적인 것은 너가 알아서 해라, 법적인 절차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동거를 하면 성적인 관계를 당연히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젊은 남녀가 동거를 하면 성관계를 안 가집니까? 당연히 가지지요. 따라서 너희끼리 성관계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다만 이 법정에서는 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왜 빼줍니까? 그걸 빼줘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즉 범죄 행위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 행위로 만들어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활동반자법은 무엇을 가지고 근거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다,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성평등부가 뭡니까? 성은 이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남자이면 여자입니다. 모든 짐승도 수컷아이면 앙커링입니다. 거기에 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물게 애가 있긴 합니다. 그게 뭐 1000대 1, 10,000대 1, 뭐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뭐 좀 하나씩 태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0대 1, 10,000대 1의 확률은 없는 거라고 그냥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주 해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침에는 남자고 점심 때는 여자고 다시 저녁 때는 남자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여자야. 내가 비록 남자이지만 내가 살고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은 여자야. 나는 여자의 마음을 가졌어. 비록 신체는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의 마음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야. 이게 바로 아침에 남자가 점심때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평등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의 입지와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리고 아침에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이제 운동하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이때까지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심때 여탕에 들어갑니다. 여탕에 들어가면서 나는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으로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여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욕탕 주인이 말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이 현실을 이제 한국에서 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만드느냐? 미국이라는 큰 나라고 아주 우월한 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미국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미국이 하는 것을 못 따라가느냐? 미국이 하는 것을 이유불문 따라가야지.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바로 이 여성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배를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젠더법입니다. 그리고 이 젠더법에서 남녀의 성은 단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성은 100가지도 넘는 성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젠더법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성이 모든 것에 평등하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 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법과 질서와 체제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게 전부 국가 돈으로 쓰인다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돈에 묶여서 떠드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하고 돈에 묶여서 쓰는 글이 무슨 글을 못 씁니까? 돈 말입니다. 돈.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나는 성매매 합법화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성매매는 합법화입니다. 합법화입니다.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면 남성이 성매수를 하는 것은 합법이냐?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만이 이 여성들이 반발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불만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란 것은 잠재적 가해자이며 모든 남자가 범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여러분, 나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여자가 자신이 아름다운 몸매를 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대출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대출을 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름다운 몸매라 향기 나는 몸을 가지고 돈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빚이 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돈이 강압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모두가 보편화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 성이라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각기 이 누드 캠핑장이나 누드 해수욕장, 누드 산책로 이런 거를 나는 둬야 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몸이 왜 감추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감추는 대상이 되어야만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성이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이 왜 감춰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돈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한 금융교육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얘기가 자꾸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이거를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세상에 젊은 청춘 남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야 자신의 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만 됩니다. 내가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들에게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을 쳐보게 되면 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괜찮아, 이 여자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한 저출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 제발 일 좀 열심히 합시다. 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도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바가 돼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부부가 박쥐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내가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뭐 부부가 뭘 박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어디가 박는 건지 내 도저히 모르겠는데, 내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라는 걸 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발합시다. 박는 만큼 행복해지고, 박는 만큼 사랑해지고, 박는 만큼 이해심이 생기고, 박는 만큼 대화를 가집니다. 부부 생활에서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각성하시고 심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좀 왜 우세요? 맨날 입 아프게 떠들고 있는데 왜 우세요? 저는 청춘 남녀 여러분, 내 도대체 떡이 모르겠는데, 떡이 뭔지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거라고 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박는 게 내 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참 우리나라 피곤한 나라입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오후에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때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이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파이프도 박아샀고, 밤이고 낮이고 박아사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그 어려운 난공사를 잘 설명해 줄 거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